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듣고 계실 겁니다. 제11호 태풍 신남노의 최대 풍속이 초속 55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강력한 등급인 초강력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저희 지금 계속 사실 겁나거든요. 태풍 위력 워낙 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상청에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역대급 초강력 태풍입니다. 그래서 아, 저도 굉장히 걱정되고요. 뭐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태풍이요 좀 특이하게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이한 게 주로 이제 태풍이 그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적도가 이제 태양열을 받아서 수증기 발생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적도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어요, 태풍이. 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구 전체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평양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 음. 이유로 인해서 이제 태풍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초강력 대형 태풍이 돼서 앞으로도 더 위험하고 굉장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적도 부근이 가장 뜨거웠으니까 거기서 태풍이 이제 뭐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네. 만들어졌어도 오는 과정에서 이제 온도가 좀 식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적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져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희가 바로 이해한 거 맞나요? 네네. 예, 예, 충분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는 뭐 태풍이 언제 어디서건 큰 바다라면 반드시 발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도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네네.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태풍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더더욱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합지연에 지금 기습폭우가 가지고 지금 산이 굉장히 물을 많이 지금 흡수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뭐 산사태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앞으로 이제 태풍이 오면은 태풍은 항상 이렇게 폭우하고 같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다시 비가 오면 이제 산이 위험해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위험 지역에 무슨 뭐 야외 활동을 했던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런 사람들은 꼭 취소를 하고 불가피할 경우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유 뭐 그래도 이따가 실질적으로 폭우가 오거나 또는 태풍이 부는 조짐이 바로 느껴지면 대피하면 되지라고 저희 조금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미처 대피하기 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네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지켜보셨으니까 최근 들어서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비가 네. 내릴 때는 시간당 강수량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시간에 얼마 내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린 비가 인제 빗물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네. 초당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서울 강남에서도 지하에서도 내 차가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본인 차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들어가다가 탈출을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당 빗물이 늘어난다는 것을 꼭 알고 음. 주의를 하십시오. 혹시 또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지금 사거리 정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근데 사거리 가기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지금 바퀴에 지금 가라앉을라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고민이 생기잖아요. 네. 지나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되돌아서 가야 맞아요. 될지. 네. 이런 게 인제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비용, 매몰 비용을 생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 아까워서 차까지 인제 버리고 되는 상황인데 그걸 참지 못하다가 정말 목숨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음. 것들을 꼭 안전에서는 모든 것을 대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스스로 좀, 이제는 정말 좀 달라져서 좀 약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많을 텐데 좀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서울 같은 경우 기습폭우가 왔는데 그 많은 비가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배수가 네, 안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네. 인제 그전에 인제 뭐 빗물 저류 시설 그 지하에 지하 40, 50m에 터널을 만들어서 빗물을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음, 32만 톤 정도 한 네네. 터널에. 그래서 음, 비가 좀 잠잠하면 다시 이걸 인제 하천으로 퍼내는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은 이런 그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이런 그 저지대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지금 인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인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작하겠지만은 또 단기적인 어떤 대책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우리 5966번님의 문자도 있어요. 눈에 네. 아직이 안 오고요. 덥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태풍 예보 뭐 네. 이런 얘기까지는 듣는데 이렇게 예보, 특보 발령됐을 때 하고 또 태풍이 지나간 후 하고 좀 대비책들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인제 태풍이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제가 그 기상청 인제 그 날씨 통보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9월 5일 일이잖아요. 지금 모레. 네. 월요일 날 오전이면 서귀포 근방까지 오고 있어요. 이 음, 강력한 태풍이. 네. 그다음에 하루 지나면은 지금 부산을 지나가는데 부산을 정통을 관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온다라는 예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인제 또 그 예보 시에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응급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인제 가족 중에 인제 그 노약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준비물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특히 어, 그 어,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매일 하루에도 그 서너 번씩 꼭 약을 복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이 없어서 동동 구는 사람도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기습 침수 있었을 때 나타났던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침수돼 예. 가지고. 그래서 이런 비상용품들이나 또 대피를 할 때 우리가 정보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휴대전화가 좋게 돼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몇 시간 될지 모르니까 어떤 뭐 배터리, 뭐 충전기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고요. 야외도 인제 우리가 활동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5 일, 6일 날 야외 활동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연기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인제 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내가 살았고 몇십 년 동안 거기 봤는데 그곳은 비가 오지 않았으니 괜찮았기라는 지금까지 어떤 경험치적으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판단을. 사실 저희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 이게 인제 지금 그 안전 불감증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족까지 인제 출발하려고 하고 또 이런 계획도 뭐 하루아침에 뭐 정한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몰 비용입니다. '아 지금까지 했던 비용들이 다 매몰되는데 얼마나 아까워.' 하면서 이제 가려는데 이게 지금 위험에 지금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 음. 취소를 해야 됩니다. 또 네. 특히 뭐 주택이나 이런 차량 관리도 다 안전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3400번님께서 강원도 원주인데요. 태풍 온다고 하길래 오늘 아침에 베란다 밖에 내놓은 장독과 화분 모두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해야죠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훌륭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갑자기 이 태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반경이 430km입니다. 아, 그러면은 직경이 860km거든요. 네네.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나라 지금 동서가 지금 얼마냐면 400km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전체 지금 삼킬 수 있는 그 크기로 지금 대형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 역대급 최고로 아마 클 수도 있어요. 지금 예보를 보면. 그래서 음,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네, 인제 남해안이나 부산 이쪽은 지금 정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 꼭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